차기 대구은행장 선출권을 갖고 있는 임원추천위원회가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박인규 DGB 금융지주 회장의 영향력 아래에 있어 공정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가 소유의 그린벨트에 집까지 짓고 개인적으로 사용하는데도 신고를 받은 대구 수성구청은 나몰라라 방관에 특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100년 전 독일인 신부가 쓴 우리나라 최초의 양봉교육 서적이 독일에서 한국으로 돌아와 일반에 공개됐습니다. 비만의 원인으로 알려진 쌀밥이 실제로는 비만과 당뇨병 예방에 효과가 있다는 임상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3월 29일 목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 아침은 공기질도 양호하고 기온도 높아서 아주 좋은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오후부터는 다시 공기가 탁해진다 하죠? 네, 오늘 마스크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또 오늘도 일부 지역에는 건조주의보가 내려져 있어 대기가 무척 건조하다고 합니다. 김명은 기상캐스터가 날씨 전해드립니다. 네, 완연한 봄 날씨에 꽃들이 활짝 펴고 있습니다. 어젯밤 황사가 영향을 끼칠까 많이 우려가 됐는데요. 다행히 출근길 공기질이 대체로 양호합니다. 우리 지역 오늘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단계 보이고 있고 아침 기온 대구와 안동 모두 12도로 오늘 하루를 포근하게 출발하겠습니다. 또한 낮 기온 역시 대구 20도, 안동 22도까지 오르면서 평년 기온을 웃돌겠는데요. 다만 오후 들어선 초미세먼지가 조금씩 짙어지겠고 산발적인 빗방울 보이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한 대구와 경북 동해안 지역 그리고 일부 내륙은 사흘째 건조주의보가 발효되어 있습니다. 무척 메마른 날씨 속에 화재 사고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불씨 관리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오후부터 다시 하늘이 맑아지겠고요. 기온도 높아서 계속 평년을 웃도는 날이 이어지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박인규 DGB 금융지주 회장이 일단 대구은행장은 그만하겠다고 했죠. 모든 것을 다 내려놓겠다는 말처럼 들리는데요. 대구은행 노조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다음 행장을 결정하는 임원 후보 추천위원회가 박 행장 영향권 안에 있다는 겁니다. 김은혜 기자의 보도입니다. 1억 6,900. 대구은행은 사회이사 5명으로 임원 후보 추천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사회이사는 회사가 무슨 결정을 마음대로 하지 못하도록 도입한 제도입니다. 경영진을 감시하기 위해 얽히는 관계가 없는 사람들로 구성돼야 하지만 대구은행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 노조와 시민단체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난해 비자금 조성 의혹이 한창일 때도 임원 인사와 조직 개편에서 다른 목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제 비자금 조성에 가담한 피의자들과 자기의 고등학교 후배들을 이 대거 승진시키는 막장 인사들을 그대로 좀 승인해주고 여기에서 이 동인해준 분들이기 때문에 사실상 현재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하는 분들이. 실제 사회이사를 보면 박인규 금융지주 회장과 이래저래 관계가 있습니다. 사회이사 2명은 박 회장과 같은 대구 상고를 졸업했고 다른 이사 2명은 박 회장과 영남대 동문입니다. 사회이사 5명 모두 박인규 회장 체제에서 선택됐습니다. 그래서 노조는 금요일로 예정인 임추위 개최를 취소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새 금융지주 회장이 새 은행장을 뽑는 것이 조직의 혼란을 줄일 수 있다며 박인규 회장이 회장직도 물러나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분이 이런 경영상의 중요한 판단을 하시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보고요. 실질적인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래서 즉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사회에서 재검토하고. 노조는 오늘 저녁 제2본점 로비에서 전국 금융산업 노조와 함께 박인규 회장 사퇴를 요구하는 대규모 촛불 집회를 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은혜입니다. 나라 땅 그것도 개발 제한 구역에 버젓이 집을 짓는가 하면 길까지 막고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곳이 있습니다. 주민들이 구청에 10년 동안 10여 차례나 신고를 했지만 묵묵부답이었다고 하는데요. 무슨 사연인지 윤영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시 수성구 범안로 주변 마을 입구입니다. 원래 마을로 들어가는 조그마한 길이 있었다고 하는데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등산을 좋아하니까 예전에는 그렇게 가는 기억이 나요. 근데 지금은 아예 통로가 없으니까 못 가죠. 점유를 어느 날 하니까 자연스럽게 그냥 돌아서 가게 되더라고요. 오래된 창고와 정체 모를 건물, 패널로 만든 집과 컨테이너 박스처럼 생긴 건물들이 들어서면서 길을 막은 겁니다. 개발 제한 구역인 이곳에서 합법적으로 지어진 건물은 오래된 창고 하나뿐입니다. 이곳의 토지 대장을 떼봤습니다.
오래된 창고와 주변 땅 290제곱미터만 개인 소유이고 나머지 땅 전체 면적의 80% 정도는 집원, 즉 주소가 없는 것으로 나옵니다. 알고 보니 1950년대에 주소가 누락된 국가 땅이었습니다. 결국 이 건물 주인은 개발 제한구역, 그것도 대부분 나라 땅에 버젓이 집을 짓고 살고 있었던 겁니다. 나무 심을 수도 없다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건물을 몇 동이나 지어놓고 주위 사람들은 아무도 못해. 만약에 주위 사람들은 뭐 한다 하면 구청이 쫙 뛰어가지고 벌금 이고 다 하는데. 문제는 구청의 석연찮은 대응입니다. 주민들은 집이 지어지기 시작했던 지난 2009년 즈음부터 10여 차례 수성구청에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공무원을 찾아가서 얘기할 때마다 왜 그 사람을 가지고 그런 잘 지내지 동네에서 신고하실 거는 없잖아. 그러니까 큰 소리로 가물을 지르고 일어서서 막 두 사람이 막 둘러싸서 이야기를 하니까 민원을 넣으러 갔어도 겁을 먹죠, 민원인들은. 지난달 주민들이 또다시 구청을 찾아 신고하자 먼지가 없어가지고 우리가 먼지가 있어야지 우리가 그 단속, 일단 먼지를 특정해야지 단속이 되는데. 결국 이달 초 수성구청은 민원을 제기한 지 10여 년 만에 토지 측량을 하고 관련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윤영균입니다.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진행되는 가운데 원전의 비정규직 노조가 한수원이 정규직 전환을 회피하려는 꼼수로 짜맞추기식 용역 컨설팅을 추진 중이라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또 전체 비정규직의 60% 이상을 전환 대상에서 제외했는데 더 큰 문제는 제외된 대부분이 원전 안전과 직결된 정비와 방사선 등 안전 관련 분야라는 것입니다. 장성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내 5개 원전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한국수력 원자력을 규탄하고 나섰습니다. 정규직 전환 협의기구를 구성하면서 이해 당사자인 비정규직 노조를 배제하는 등 정부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또 한수원이 정규직 전환을 최소화하겠다는 내부 방침을 세운 뒤 구색 맞추기용으로 짜맞추기식 용역 컨설팅을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노조가 공개한 한수원의 전환 계획을 보면 전체 비정규직 7,300여 명 가운데 자회사를 포함한 정규직 전환은 2,100여 명에 불과하고 나머지 4,500여 명은 전문성과 중소기업 지능이 장려되는 경우 등을 이유로 전환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당사자들과 논의해서 전환하라는 것이 정부 방침입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한수원은 작년 10월 달에 이미 내부에 전환 계획을 세워놓고 그리고 1억 8천만 원의 돈을 들여서 컨설팅을 하고 있는 것은 정말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노조 측은 특히 전환 제외 대상의 대부분이 원전 안전과 직결된 정비와 방사선, 정보통신 분야로 무분별한 아웃소싱이 초래한 후쿠시마 원전 참사의 교훈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합니다.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그런 직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사기 문제도 있지만은 실제 그런 산업 안전의 문제에서도 큰 위험으로 다가서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이 앞섭니다. 노조 측은 한수원의 태도 변화가 없다면 공익감사 청구는 물론이고 현장 농성에 돌입하는 등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수원 측은 이에 대해 현재 6개 업무 분야별로 정규직 전환 협의기구를 구성 중이며 구체적인 사항은 이후에 논의할 예정이라는 원칙적인 입장만을 밝혔습니다. 한편 올 들어 정부의 공공기관 정규직 전환이 본격화되면서 각 기관이나 사업장마다 정규직 전환 비율과 공개 차용 등을 둘러싸고 노사 간의 마찰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100년 전 독일인 신부가 쓴 우리나라 최초 양봉교재, 양봉요지가 독일에서 돌아와 어제 일반인에게 공개됐습니다. 당시 150권이 발행됐지만 지금은 단 한 권만 남아 있습니다. 한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양봉요지는 100년 전 독일에서 온 퀴겔겐 신부가 썼습니다. 한글로 된 우리나라 최초 양봉교재로 알려져 있습니다. 책 표지에는 독일어와 한자로 책 제목이 적혀 있고 당시 서울 베네딕토 수도원에서 출판했습니다. 양봉요지는
봉군, 벌의 무리를 다루는 방법을 비롯해 채밀, 보관 방법을 계절별로 나눠 상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서양의 양봉 기술과 경험을 우리나라에 보급하기 위해 편찬된 겁니다. 베네딕토 수도원이 경제적으로 무척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그걸 어떻게 좀 보탬이 될까 해서 이제 양봉을 시작했는데 그런데 한국으로 봐서는 그것이 근대 양봉의 첫 시작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 등사본 150권이 발행됐지만 독일의 한 수도원에 한 권만 남아 있었습니다. 지난 2008년 베네딕토의 외관 수도원 선교사로 파견된 신부가 독일 수도원 도서관에 발견해 국내에 알려졌습니다. 제가 독일에서 교육을 받은 수도원, 민처 슈바츠 수도원이라고 하는데 그 도서실에 들어가서 마침 한 권 찾았어요. 책에 기술되어 있는 내용을 보면 현재의 우리 한국 양봉의 기술과 별 다른 점은 없습니다. 전국 유일의 양봉 특구인 칠곡군은 이 책의 의미가 아주 크다며 반환을 추진했고 지난 1월 연구대여 형식으로 책을 받았습니다. 칠곡군에서 발간한 양봉요지의 복사본입니다. 칠곡군은 이 책의 원본을 이곳 꿀벌나라 테마파크에 전시해 일반인들에게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살찐다고 밥 안 드시는 분들 있으시죠? 그런데 이 쌀밥이 비만과 당뇨병 예방에 효과가 있다는 임상 결과가 나왔습니다. 보도에 엄지원 기자입니다. 점심시간 어느 구내 식당. 고봉으로 푼 밥그릇은 찾아보기 힘들고 조금씩 먹거나 그마저도 남기기 일쑤입니다. 쌀의 주성분인 탄수화물이 살을 찌게 한다는 걱정 때문입니다. 100% 그 흰쌀만 먹으면 탄수화물이 너무 많아가지고 아무래도 체중 같은 것도 보를 수 있으니까 쌀밥은 많이 안 먹고요. 근데 이 같은 통설이 뒤집혔습니다. 농촌진흥청 임상 시험 결과 밀가루빵보다 쌀밥을 먹었을 때 혈당 감소가 완만해 배고픔을 덜 느끼고 인슐린 분비량도 31%가량 적었습니다. 또 당뇨 위험군의 경우 체중과 허리둘레, 뱃살의 주범인 중성지방 수치도 감소했습니다. 같은 탄수화물이라도 빵은 흡수가 빠른 단순당이, 쌀은 복합당으로 구성됐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쌀이 가지고 있는 탄수화물은 복합당으로 구성된 좋은 탄수화물로 구성이 돼 있어가지고 쌀밥을 지속적으로 먹을 경우 혈당을 낮춰주고 비만을 예방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농진청은 이번 연구를 쌀을 이용한 성인병 예방 가공식품 개발에 활용한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엄지연입니다. 지난해 11월 규모 5.4의 지진으로 폐쇄됐던 포항 흥해초등학교에서 지진 대피 훈련이 실시됐습니다. 큰 지진과 수차례의 여진을 겪어서인지 지진 대피 훈련에 임하는 학생들의 표정과 행동은 진지했습니다. 박상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진 발생을 알리는 교내 대피 방송. 수업 중이던 학생들은 모두 재빠르게 책상 밑으로 몸을 숨깁니다. 잠시 후 담임 선생님의 지시에 따라 학생들은 책가방을 머리에 올린 채 침착하게 운동장으로 대피합니다. 지난해 큰 지진 때 많이 놀랬던 학생들은 반복되는 지진 대피 훈련을 통해 차분하게 대응합니다. 평소에도 지진 대피 훈련을 해서 실제 지진이 나면 더 빠르게 나갈 수 있어서 좋아요. 흥해초등학교는 지난해 11월 15일 규모 5.4 지진으로 학교가 폐쇄됐고 올해 신학기부터 1, 2, 3, 4학년 학생들은 수리를 마친 기존 교실에서 5, 6학년 학생들은 운동장에 마련된 컨테이너 교실에서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임시교실을 오고 난 다음에 아이들이 대피로를 또 연습도 하고 또 지금 아이들이 학년이 바뀌어졌기 때문에 교실마다 대피로가 어디인지도 우리가 아마 3월 달에도 연습을 해놓는 상황입니다. 컨테이너 교실의 불편함도 있지만 무엇보다 지진에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됐습니다. 비통로 있어서 더 편한 느낌이 들고 더 긴장되는데 또 적응이 돼서 더 편한 느낌이 들어요. 지진 대피 훈련에 이어 학생들은 각종 비상 상황에 대비한 생존 교육도 받았습니다. 어릴 때의 안전의식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흥해초등학교 395명 정규생에 대해서 수업하는 중에 지진이 발생한 걸 가정해서 지진 발생 이후 재난 안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되는 가운데
지진 대피 훈련이 일상화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상환입니다. 대구시가 밝힌 대구 구군의회 의원 등 121명의 재산 변동 사항에 따르면 재산 총액 평균은 7억 1,700만 원으로 지난해에 비해서 400만 원이 늘었습니다. 재산이 가장 많은 사람은 72억 5천만 원을 신고한 엄윤탁 달성군 의원이고 재산이 늘어난 사람은 69%인 84명입니다. 한편 내일자 공보에 실릴 대구시장과 시의원, 구청장과 군수 등 40명의 재산 총액 평균은 13억 8천만 원이고 1년 만에 평균 4,600만 원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2.28 민주운동 기념사업회는 이번에 개정될 헌법에 2.28 민주운동을 명시해야 한다는 내용의 건의문을 국회 헌법개정 정치개혁 특별위원회와 주요 5당 대표에게 전달했습니다. 기념사업회는 2.28 민주운동을 말하지 않고 민주적 가치를 언급한다는 것은 뿌리 없는 나무만큼 허약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앞서 대구시 의회도 2.28 민주운동 헌법 전문 수록 촉구 건의문을 의결하고 청와대와 국회의장, 총리실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전달했습니다. 경기도 김포의 돼지 농장에서 A형 구제역이 발생함에 따라서 바이러스 유입을 막기 위해서 경상북도가 가축시장 14곳을 다음 달 9일까지 일시 폐쇄하기로 했습니다. 또 오는 30일까지 어미돼지 12만 4천 마리에 대해서 A형 구제역 백신을 긴급 접종하고 소와 돼지, 염소 등 우제류의 농장 간 가축 이동도 다음 달 2일까지 금지합니다. 꿀벌이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과 산업적 경제적 가치를 알리기 위해 건립된 7곳 꿀벌나라 테마공원이 어제 문을 열었습니다. 꿀벌나라 테마공원에는 홍보관을 비롯해 생태관과 공생관, 축제관과 같은 전시실이 마련돼 있고 꿀뜨기 체험장과 꿀벌 공기방 등 체험시설도 있습니다.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는 지난해 경북 지역 섬유류 수출액이 2016년보다 8.7%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올해 1월 수출액은 지난해 1월과 비교해 33.6% 급증했습니다. 한국은행은 글로벌 경기 회복세에 맞춰 화학 섬유를 중심으로 호조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대구시는 내일 열리는 프로야구 삼성 라이온즈의 홈 개막전에 대비해 특별 교통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240여 명을 투입해 현장 교통 종합 상황실을 운영하는 한편 경기 후에는 도시철도 2호선도 증편 운행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대구 미술관 주차장 640면과 대구 스타디움 주차장 810면을 연계 활용하고 경기장과 주차장 간의 셔틀버스도 운행할 예정입니다. 대구시는 지역 대학을 졸업한 취업 준비생을 대상으로 장기 인턴 참여 희망자를 모집합니다. 모두 10명이 선발되는 장기 인턴은 국제협력관실과 엑스코, 대구 디지털 산업진흥원 등에서 다음 달 23일부터 6달 동안 일하게 됩니다. 대구시는 이와는 별개로 6주 정도 일하는 단기 인턴도 올해 400명가량 뽑을 예정입니다. 강사가 유치원과 초등학교 저학년 다문화 학생들을 찾아가 우리나라 말을 가르칩니다. 대구시 교육청은 대구 지역 유치원과 초등학교 1, 2, 3학년까지 다문화 학생 169명을 신청을 받아 다음 달 중순부터 찾아가는 국어교실을 운영합니다. 대구 지역 9개 도서관에서 선발된 강사들이 학생들과 1대1로 매주 2회씩 오는 12월 말까지 40회에 걸쳐 지도할 예정입니다.
완연한 봄 날씨에 꽃들이 활짝 펴고 있습니다. 어젯밤 황사가 영향을 끼칠까 많이 우려가 됐는데요. 다행히 출근길 공기질이 대체로 양호합니다. 우리 지역 오늘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단계 보이고 있고 아침 기온 대구, 안동 모두 12도로 하루를 대체로 포근하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 역시 대구 20도, 안동 22도까지 오르면서 평년 수준을 웃돌겠는데요. 다만 오후 들어 초미세먼지가 조금씩 짙어지겠고 또한 산발적인 빗방울 보이는 곳이 있겠습니다. 대구와 경북 동해안 지역 그리고 일부 내륙은 사흘째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무척 메마른 대기 속에 화재 사고 일어나지 않도록 불씨 관리에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오늘은 중국에서 내려오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우리 지역 구름이 다소 끼어 있습니다. 오후 들어 점차 흐린 하늘이 보이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대구 현재 기온 12도, 청도 7도로 출발합니다. 낮 기온은 대구 20도, 청도 22도로 어제보다 조금 낮겠습니다. 상주의 이 시각 기온 11도, 김천 8도로 시작하고요. 낮 최고 기온은 상주 22도, 김천 2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안동의 아침 기온 12도, 의성 7도로 출발하고 있고 낮 기온은 안동 22도, 의성 23도로 오늘도 포근하겠습니다. 경주의 아침 기온 14도, 낮 기온 20도 예상되고요. 바다의 물결은 최고 2m로 일겠습니다. 내일은 오후부터 다시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고요. 기온도 높아서 평년 수준을 웃도는 날이 이어지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